오늘은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내용 아니고요. 가벼우면서도 핵심만을 쏙쏙 담은 영상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일자리, 사회, 경제의 변화, 초지능화, 인공지능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유 경제, 공유 사회의 도래, 초연결 사회의 변화입니다. 미래 교육은 이런 방향성을 담아서 앞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런 사회 변화를 일찌감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띄워드리고 있을 텐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리고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전달드리면 학생들이 초, 중, 고 이런 공교육을 받고 나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더 다뤄볼 텐데요.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정육면체 보이시죠? 알고 이해해야 하는 거,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토대로 결국에는 사회 참여하고 사회에서의 행동, 태도, 가치로 연결되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은 아는 것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 최근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어요.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식을 학습을 합니다. 아는 것들을 토대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과 연결을 시켜서 또 여기다 플러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지식을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지식, 즉 저로 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투자해야 하는 어떤 분야, 섹터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실제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로 이제 요즘 워낙 투자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 보니까 제가 예시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들어드렸고요. 핵심은 학습자들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사회에 나와서 뭔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학부모다, 내가 교사다, 아니면 자녀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자녀가 생길 경우에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냐라고 저한테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위해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학습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 학습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배운 것들을 삶과 연계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그래프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 그래프로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 실제 상황과 가장 이제 비슷하게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 이런 가상의 상황에서 너가 이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학교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사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장시키고 다양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학부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배운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가정이나 가정 밖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배웠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시해주고 진짜 자신의 의견과 소신, 목표를 담아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프로젝트 학습의 기본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5가지로 요약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위 논문으로도 썼던 이 IB 교육과정, 국제공인 IB 교육과정에도 제시되어 있는 학습자가 가져야 할 기능, 기술인데요. 첫 번째는 사고 기능입니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리고 정보를 변화시키는 거, 성찰과 인지,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능이 있는데요. 요즘 워낙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조사 기능도 인터넷에 만연해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TV의 어떤 미디어 방송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들, 저작권 이런 문제들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걸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블로그나 어떤 ICT 정보 매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능력, 그런 것들을 모두 의사소통 기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인관계 기능인데요. 이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리고 감성 지능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공감해주고 이런 그런 사람과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자기관리 기능입니다.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자신의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정리할 수 있고 또 시간이나 목표를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기준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나 힘듦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평정심 유지, 자기 조절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결국에는 길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가진 성공한 학습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것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로 최대한 실제적인 맥락과 가깝게 노력을 하겠지만 이 각 가정이나 사교육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그것의 연장선으로 계속 실제적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포함이 되고 향후 성공한 자녀, 성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핵심적인 교육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런 미래 교육 방향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쉬우셨는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 삶과 연결된 교육이 과연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자료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디어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고 실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더 연구하고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